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죽지 못해 걸어다닌다 관절 통증, 밤마다 아파서 잠설친다 신경 통증,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 포진 등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제대로 해결해드립니다. 구기구기 최고과 다정한 동네 의사 김영권 원장의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네가 인간이야 최욱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수요일에 고정 출연자입니다. 만성이든 급성이든 세상의 모든 통증을 치료하는 다정한 동네 의사 김영권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는 최국 씨가 네. 결장을 해서 그래서 심영래 씨가 나왔는데 예. 이거 앞부분 있잖아 이거 우리 저 네네네네. 셋이 하는 거 이게 오프닝, 예. 심영래 선생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예, 박자가 좀 안 맞았는데 역시 저 제 주인이 오니까 짝짝 미끄럽게 잘 나갔어요. 또 우리 또 심영래 선배님은 또 레전드시죠. 그럼요. 예. 대 선배님이시고. 자, 그 어제 말이에요. 그 ENA라는 채널 있잖아. 네네네. 거기에서 그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뭐더라 당신의 맛인가? 거긴 제목이 그건데 이게 그 아예 강한 이거 음식이야.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머리에 똥 만들어서. 그런데 강하늘 씨가 주연이야 남자 주연. 강하늘 씨, 잘하죠. 예. 그 고 누구더라? 고민 씨? 예, 고민 씨. 고민 씨 예. 남녀 주인공인데 예.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네네. 그 어제 2회 드라마 중간쯤 나오는데 강하늘 씨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어디다 막 전봇대 옆에서 전화를 하는데 거기다가 네. 휴대폰에 대고 뭐라고 소리 지른지 알아? 뭐라고요? 네가 인간이야 그러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요? 그래. 강하늘 씨가 이걸 들었나? 요즘 뭐 예. 전국적으로 초등생부터 강하늘 야. 탤런트 배우까지. 죄송합니다. 예? 당신의 맛 맞네요. 당신의 맛. 그래 당신의 말 내가 뭐 형이 거짓말하냐? 그만큼 네가 인간이야 뜨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김영권 원장도 이거 네가 인간이야 소리 지르는 거 좀 들어봤어요? 여러 번 들어봤죠. 호통의 마스코트신 것 같아요. 한번 해봐. 네가 인간이야. 제가요? 네가 인간이니? 네가 인간이야? 역시 의사 선생님은 참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도 지적으로 지르신다. 네가 인간이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호통의 달인 최국 씨 네가 인간이야와 통증 해결사 다정한 동네 의사 김영권 원장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통증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 통증 클리닉 아프다고 울지 마세요. 자 시작 전에 김영권 원장님 말이죠.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최근 말이죠. 주변에 마취 통증 의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마취 통증 의학과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골절이나 허리 통증, 갈비뼈 등 이상이 있을 때 보통 정형외과에 방문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취 통증 의학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줄래요? 네. 여러 번 이제 듣는 질문인데 마취 통증 의학과는 이제 근만성 신경 통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을 함께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입니다. 네. 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롤이 다른데 마취통증의학과는 보통 수술 환자의 마취라든가 이제 그 통증 클리닉 외래에서 근만성 통증 환자들을 봐드리는 과고 정형외과는 이제 그 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뼈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주로 이제 수술로서 치료하는 그리고 그 관절이라든가 근골격계의 어떤 통증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과입니다. 네. 그럼 어디부터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정형외과부터 가요? 아니면 통증의학과부터 가요? 네. 일단은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1차 의료기관은 엑스레이가 있는 병원이면 어디든지 방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엑스레이로 골절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목이 뻐근하거나 막 이럴 때는요? 예, 그럴 때는 그 어디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집 주변에서 이제 가까운데? 가까운 곳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라든가 아니면은 그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병원이 어떤 진료에 좀 특화되어 있는지 내가 가진 증상을 그 병원에서 잘 봐줄 수 있는지 한번
살짝 찾아보신 다음에 방문 주시면 훨씬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병원을 딱 가려고 했을 때 이왕이면 진짜 좋은 선생님한테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싶잖아요. 네네. 그런 걸 어떻게 딱 고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혹시? 뭐 예를 들면 네. 의사 선생님 프로필이 길면은 뭐 잘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병원 간판이 뭐 서울대 의대 뭐 이렇게 나오는 의사 게 얼굴이 잘생겼어? 그런 건지 네네. 예, 선생님처럼 진짜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이 잘하신 건지 어떻게 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의사라면은 일단은 저는 자기가 보는 환자에 대해서 특화되어서 치료하는 분야가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내가 어깨 쪽 질환에 특화되어서 좀 더 많이 보는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병증성 통증 같은 것에 좀 더 많이 아픈 환자들을 보는 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의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오르냐 이거죠.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죠. 네, 그 다녀보고 프로필- 하나? 다녀보고? 예, 다녀보고 보통은 알 수 있고. TV에 나오는 선생님이면 좀 믿을만한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이 쇼닥터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의사라고 꼭 무조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랑 그러니까 별개로 하여튼 다녀보다가 네. 나한테 맞으면은 나한테 네. 맞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 진심으로 좀 봐주시는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그 정량화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 주변에서 오래된 병원일수록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좀 환자들을 열심히 봐주신 네.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건 원장이 여기 출연한 지 한 2달이 넘었죠? 네, 2달 넘어. 처음에 왜 그렇게 됐어요? 통증 문제가 있는데 혹시 청취자분 중에 의사 선생이 있으면 요 좀 답변해 줄 사람 혹시 있냐?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 어떤 의사분이 라디오를 들을까? 그랬는데 이 김용건 원장이 문자를 보낸 거 아니야 그때. 그렇죠. 네. 그 아기 본다고 집에서 쉬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하다가 다음 주부터 한 번이라도 나와줄 수 있냐? 출연료는 못 주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히 2달 정도 지나니까 상담 문자도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더. 예. 자, 이제 상담 문자 이제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부터 상담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3983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90. 일전에 어깨 석회로 문자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 가르침대로 가슴 펴고 생활을 하니까 진짜로 많이 좋아졌어요. 오. 정말 명이네요. 오. 감사합니다. 나눔 선물로 라볶이 세트를 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일단 이분께 떡볶이 외길 20년 김만희 떡볶이 라볶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방법을 아시네. 네. 3983님이. 자, 이번에는 최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3953님입니다. 예. 발바닥이나 발등에 통증이 있습니다. 찌릿찌릿하거나 저리거나 합니다. 걸을 때 항상 나도 가끔 저러는데. 앞 발꿈치 쪽에 양말이 접히는 듯 백입니다. 올 초에 당뇨 판정을 받은 뒤로 더 심합니다. 이것도 당뇨발인가요? 어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해야 될까요? 55세 남자입니다. 나이도 좀 얼마 안 드셨는데. 당뇨라면은 내과 쪽 아닌가? 맞습니다. 당뇨발이 아니고 당뇨발. 당뇨발. 당뇨발이죠. 그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이제 말초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발끝으로 가는 이제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막히니까 말초라는 게 끝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끝단 발가락 끝에 이제 감각 같은 게 무뎌지기도 하고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말 접히는 듯 배기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 당뇨는 일단 내과에서 잘 조절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양말을 신으시고 운동화 신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혹시나 감각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돌이나 뭐 모래알 같은 게 계속 찝히다가 상처가 나게 되면은 당뇨발이신 분들은 이제 상처가 너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잘 낫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면서 당 조절 잘 하시는 지금 게. 당뇨발인 건 맞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네, 이제 증상은 그러니까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당뇨 치료가 급선무네요, 그러니까. 예, 당뇨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뭐 가정의학과 교수 같았고.
동네 의사입니다. 감기도 오시나 감기? 감기 가벼운 증상은 제가 맞아요. 약 감기 처방하고 먹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떡을 들고 왔어요? 맞아 이거 무슨 떡이에요 근데 아. 진짜? 그거 왜 네. 들고 왔어? 뭔 떡이야 그거? 제 환자분이 이제 기지떡을 한 박스 들고 왔어? 아니 2달 정도 됐다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하시네 막 떡도 갖고 들어오시고 스튜디오에. 네. 이게 환자분이 네. 그 라디오 방송하는 거 요새 잘 듣고 있으시다면서 네. 그 우리 제작진 분들하고 네. 앵커님 최국님하고 진짜?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져온 따주셨어요. 거예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카메라에 자랑하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환자분이 라디오 이 들으시고. 다니는 환자인데 네. 내가 다니는 병원의 원장이 라디오 최일구 라디오에 나오는데 이렇게 됐구나.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보내셨다고?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장복희 어머니 들으시고 계시죠? 아주 맛있어 보이네. 인싸 되셨네 인싸. 예. 자, 이번에는 0808님이에요. 안녕하세요. 66 여자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돌덩이처럼 뭉쳐요. 너무 아픈데 뭉치고 조여요. 너무 아픈데 이게 뭔 일일까요? 돌덩이처럼 이제 자다가 왜 지난다고 그러는 것 같은 거 근육이 같으신데 막 이렇게 뭉치는 네. 것 같다라는데요. 네. 이것도 마치 통증의 영역입니까? 이런 답변? 네, 요렇게 증상 있으신 분들한테 대부분의 경우 이제 허리에서 신경 눌렸던 분들이 이렇게 자다가 쥐나시는 분들 많고요. 신경이 눌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일과 시간 중에서는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조금 피가 안 통하는 그런 증상으로 잔잔하게 있다가 이제 자려고 누우면 피가 통하는 거죠. 피가 통하면서 이제 그 신경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이런 쥐나는 것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과 시간 중에 아마도 구부려서 허리 구부려서 일을 많이 하셨다거나 오래 앉아 계셨다거나 많이 걸으셨거나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거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면 병원 방문하시는 게 필요한 증상입니다. 네. 이러분은 0808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를 가시는 게 좋을까요? 주변에 있는 신경외과가 신경외과. 네, 신경외과가 가장 좀 그 전문과로 치자면은 증상에 맞고요. 예.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잘 봐주기도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예, 방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막 무리한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것도 있을 거죠. 네, 단순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0808님은 가까운 신경외과에 한번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통증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통증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계속 받도록 합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이승환 노래 중에 통증이라는 노래 있는 것 같은데. 이승환 씨 노래 중에 제 기억이 통증? 통증인가 뭐 있어. 어디 아파? 네. 가슴이 아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심장병인가? 뭐. 아차산지 키미님께서 예. 저희 어머니가 83세이신데 허리 협착 때문에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도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인지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허리하고 다리 쪽이 너무 저려서 힘들어하시네요. 주사 같은 치료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약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아마도 83세이시면은 주변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주사 치료는 저는 경막외 신경치료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막의 신경치료가 뭐예요? 네, 허리 협착이 생긴 부분, 그러니까 그 경막 외 공간이라는 네. 부분에 약물을 주입해서 그 주변에 공간을 좀 넓히고 부어 있는 신경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좀 주변 환경을 재정리해주는 그런 주사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시면은 지금 신경 눌리는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되면서 증상이 좋아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 치료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차산지 김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과를 간다면 어느 과를 가셔야 돼? 통증의학과에서 그런 주사를 주로 많이 놓고요. 네. 그리고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에서도 요즘에는 하는 병원들이 꽤나 많습니다. 약으로 지금 뭐 통증 줄일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네, 물론 약도 있습니다. 있어? 아마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척추 협착증에 쓰는 약, 이제 뭐 리마프로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혈행 개선하는 그런 약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증상이 심할 때는 이제 진통 약제, 그러니까 소염 성분은 조금 적더라도 진통 약제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분들은 그 타이레놀 같은 약도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뭐 83 이 정도 어머니 아버님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고 특히 또 농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네. 중노동이잖아. 이 농산일이라는 게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생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의 환자분들도 어르신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아, 네, 정말 많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의 무게가 정말 인생의 무게도 상담을 합니까? 예, 어르신들이 예. 또 오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견디셨어요? 네. 라고 물어보면 뭐 다 달고 아프고 사는 건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다 문제 있는지 병원 가서 바로 보시는데 그렇죠. 와 어디 뭐 파주 이런 데서 맞아. 오셨다 그러면은 긴장됩니다.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만 해도 병원 잘 안 가시잖아요. 그냥 아예 좀 있으면 낫겠지 뭐 낫겠지 뭐 하다 병을 막 키우시고 막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생 상담도 같이 해주시겠네. 아유 제가 걱정이라. 뭐 인생 상담까지는 못하고 그냥 하시는 말씀 듣고 예 듣고 치료하시다가 간접 막, 경험을 하는 거죠. 막 우신 적도 있어요. 아, 혹시? 운 적도 있어요. 아 진짜. 운 이럴 적도 때 사람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 거고 또. 그래서 다정한 의사 그러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러는데 얘기 좀 해봐요. 아, 그래요? 그 어떤 환자분은 이제 그 본인이 간암이신데 네. 간암인 걸 모르고 그냥 쭉 지내셨어요. 그냥 계속 그 아픈데 그냥 자식분들한테도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어느 날 딸이 근데 셋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간암인 거를 딸들이 말하지 말라 언급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왔는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려는데 치료하는데 원래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다 막 이러면서 주사 맞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진짜. 어르신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많이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참으시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참아야지 된다고 뭐 그런 거 아프다고 뭐 말하고 여기까지 또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딸 셋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위분도 같이 오시고 그랬는데 결국엔 그 환자분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따님들이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이제 오셔가지고 감사 인사 말씀하시는데 네. 그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네, 마지막에 이제 집에서 그냥 곤히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 원장한테 가가지고 진료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제가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아니고 이제 뭐 좀 또 동네 의사인데 그 분이 마지막에 갑자기 좀 그러는데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참 그렇군요. 그 언제적 일이에요? 좀 이렇게 마음이 딱 그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상담해주는 나 의사가 너무 지금 좋다. 나 선생님 눈물을 너무 흘리고 좋아요. 있네요. 네. 자, 통증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 좀 닦으시고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7153님의 상담 문자 왔어요. 저는 30대고요. 6년차 군발성 두통 환자입니다. 1년가량 통증이 안 오고 있는데 완치가 된 걸까요? 군발성 두통이라는 게 뭐예요? 분발성? 두통의 큰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두통이라고 하면 경추성 두통과 그리고 편두통 그리고 군발성 두통 세 가지를 크게 나눕니다. 이제 경추성 두통은 목에서 경추는 목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경추는 목뼈를 경추라 그러는 거. 맞습니다. 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또. 네. 그리고 이제 편두통은 박동성으로 아프면서 이제 혈관성 두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머리에? 네, 머리에서 혈관, 두피 쪽에 있는 혈관 문제고요. 이제 군발성 두통은 한쪽으로 뭐 그 결막이 충혈된다든지 뭐 눈물 이런 땀이나 난다든지 이런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그런 두통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증상이 한 번에 여러 가지가 한쪽으로 확 생기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를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고 그래요. 무리군자를 쓰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무리군자 써서.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인 거네요. 예, 복합적으로 두통이 통증이 온다는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 네. 군발성 그런 건데- 두통 환자래요, 이분이. 네, 1년가량 통증이 안 생기고 있다면은 네. 적어도 완치가 아니더라도 관해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해? 예, 그러니까 뭐 아플 만한 뭐 어떤 그 상황이 적어도 많이 좋아져서 당분간은 증상이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관해 이건 나 처음 들어봤어. 영어, 한자. 뭐. 네. 영어 한자 뭐 웬일이야. 아, 네네. 관해 좋은 거 배웠습니다 진짜. 저 밖에서 찾아줬어 인터넷으로. 관해가 의학 대사전에 나오는데 일시적이건 영속적이건 자타각적 증상이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아, 자각적, 맞습니다. 타각적 증상. 아, 집에 어렵네. 써먹어야지 와이프한테. 어떻게 써먹을래? 자기 머리 아프다며 관해 됐어? 이거 써먹으려고. 네. 또 있어 보이잖아요. 네. 아, 그런가요? 근데 30대 아까 30대시라고 하는데 군발성 두통이 네. 되게 이렇게 젊을 때도 많이 오나 봐요. 네, 저런 그 사실은 원인을 원인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두통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보통은 저렇게 많이 호소하시고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저 환자분들. 예. 맞습니다. 자, 9137님. 네, 50대 남성입니다. 골프를 치면서 왼손 가운데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 진단을 벌써 3번 받았습니다. 왼손 가운데 손가락. 의미심장한 손가락을. 그리고 2번은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는 체외 충격파를 받으라고 해서 6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스테로이드는 여러 번 받으면 힘줄이 약해진다는데 한 번 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네, 맞으셔도 되지만 안 맞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아쇠 증후군은 방아쇠 증후군이 뭐예요? 네, 손가락을 구부리는 네. 힘줄이 이제 손가락에서 이렇게 전완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힘줄과 힘줄집이 있는 곳에서 자꾸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힘줄집이 이제 점점 부푸는 비후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비후된 힘줄집에 의해서 힘줄이 자꾸 이제 눌리고 쓸리고 그러면서 딱딱 맞히는 것처럼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통증도 수반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방아쇠 당길 때처럼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방아쇠 수지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이제 보통은 저는 3번까지는 합니다. 근데 이제 2번 하고 체외 충격파도 열심히 받으셨는데도 다시 생기셨다면은 이게 혹시나 수술해야 되는 상황 아닌지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료를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병원에서 그 주치의 선생님이 지금 스테로이드를 조금 더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수술도 있네요. 여기 저 김경래 PD가 인터넷으로 입력해서 보니까 여기 사진 오른쪽 모니터 보세요. 여기 김영건 원장님 네. 여기 네네. 방아쇠 증후군 수술한 사진이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오른 손바닥인데 그러니까 9137님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 네. 가운데 손가락에 그 밑부분을 수술을 했네. 실밥 자국이 있고 한 네. 1cm 정도. 네, 요 부분을 절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힘줄집 비후된 힘줄집을 좀 잘라내는 게 결국엔 수술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닐지 좀 판단이 그러면 필요해 병원에 보입니다. 가서 이분은 그러니까 동네 병원을 가시면 돼. 이분은 아니면 대학병원을 가야 돼 지금. 일단은 지금 치료 받으신 병원에서 진료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어보면 되나요? 엑스레이로는 안 나오고 네. 초음파 사진으로 확인을 하거나 혹은 MRI를 찍어서 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6725님이에요. 예,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90 안녕. 저는 지난번에 부인이 대상포진 때문에 인터뷰했던 애청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가 늦어 미안합니다. 한우 소고기 국밥 잘 받아서 부인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 집사람이 국밥 먹고 힘을 많이 얻었답니다.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약을 하루 정도 먹지 않았더니 다시 통증이 와서 한 달분 약을 처방받아 와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190님 옛날부터 완전 골수 팬이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PD님, 최국님, 김영건 원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분이 6725님이 지난주에 이 통증 클리닉 시간이 아니고 네네네. 다른 시간인데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 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마 3년 전에 저 부인께서 예방 주사를 맞았대요. 예, 예. 대상포진. 예. 그런데 발병을 해가지고 이 겉으로 드러나질 않고 네. 그런 대상포진도 있습니까? 제 기억이 나는데 네. 몸 안에서 발병이 됐대요. 예, 예. 그래서 동네 응급실을 갔었대. 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다시 문자를 보내신 거네. 아, 그러셨군요. 네. 속으로도 발병이 나. 속으로 그게 몸에 이게 오돌도돌한 게 있냐 그랬더니 겉에는 없고 속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네네. 아니 이게 첫 번째는 예방 주사를 3년 전에 맞았는데 네. 그게 왜 발병이 되느냐. 네네. 또 하나는 어떻게 대상포진이 겉으로만 아니고 속에서도 그런 게 생기느냐. 두 가지 좀 얘기 좀 해줘 보실래요? 네. 그 대상포진 백신을 맞고 나서 다시 재발할 확률에 대해서 이제 뭐 백신마다 다르긴 한데 최근에 많이 쓰는 대상포진 백신인 이제 상품명 갑자기 생각이 유전자 제조합 백신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네. 2번 맞는 백신이죠. 네. 그 백신을 맞으면은 다시 발병할 확률이 적게는 0.2% 정도에서 많이 발표된 논문에서는 12%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 다시 발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맥시멈 12%까지는 예. 그 안에 드신 거네요 지금. 예, 그렇게 아니 한 번 맞으셨다고 그래서 3년 전에. 한 번 맞으셨다고요? 네, 저분은 아주머니께서는. 한 번 맞았던 백신은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몇 %까지 재발이 된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백신인 경우 요즘엔 생백신은 잘 쓰지 않는데 생백신은 재발할 확률이 30%에서 60%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백신은 거의 이제 좀 사장되는 요즘에는 1, 2차, 2차가 맞는 걸 권장한다. 예,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0.2에서 10%까지 또 발병이 된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예방 주사 맞았다고 그냥 안심하는 것도 또 아니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각하는 공통된 생각은 그 백신을 맞고 만약에 재발하거나 발병이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증상은 현격히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되더라도? 게 맞는 게 그래도 예방 주사 예. 맞는 게 좋겠다. 예, 예방 주사가 뭐 매년 맞는 거예요? 매년은 아니고요. 한번 그 2회 접종을 하면은 이제 그것도 사실은 평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놓기는 하지만 연구에서는 10년 정도까지는 10년? 예, 10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는데 뭐 30년, 50년 요렇게는 아직은 완벽하게 그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예방주사 1차, 2차 맞는 걸로 하여튼 맞아주는 게 그래도 낫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4545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몸속에 있는 그 아까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네네. 몸 안에서도 이렇게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신경근을 침범하는 병이기 때문에 겉에 뭐 어디 상처가 안 나도 네, 예방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겉에 상처가 안 나고 그냥 안에서만 아프고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접종을 안 했으면 더 증상이 심했을 가능성이 있는 6275님 거죠.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람께서 6275님 맞죠? 그 집사람님이 속으로만 아프다고 그런 게 네. 3년 전에 예방 주사를 맞았으니까 겉으로 발현이 안 되고 네. 안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예. 그게 좀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럼 백신을 맞아야 그렇게 되겠네요. 속으로 아프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네. 몸 안에서도 겉에 상처 없이도 생기냐 이거예요. 그거는 흔치 않고 네. 제가 아는 한은 신경근을 따라서 생기는 거 이외에는 이제 뭐 내장을 움직이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교감신경 다발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발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는 대상포진이라는 것도 모든 병이라는 게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될 때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건강을
제대로 지키면 좀 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좀 이렇게 항상 내가 너무 피곤한 상태로 있는다든지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저 최국이 마냥 외치는 거야. 네가 인간이 하면서 아우, 화를 맞습니다. 풀어야 돼. 예. 예? 근데 그러면 눈이 튀어나와요. 너무 압력이 올라가. 근데 눈 안고 뒤에도 뭐 스포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고 뒤에 대상포진으로? 스포가 네, 대상포진으로 그렇게 눈 볼 수도 안고 있습니다. 안쪽에도 대상포진이 생긴다고?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꺼지나?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보통은 눈만 아픈 게 아니고 막 귀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픈 통증이 생기거든요. 진짜 이거는 예. 대상포진이 진짜 무서운 병이네요. 예,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게 무슨 자야겠네. 뭐 유전 증세 뭐 그런 거예요? 뭐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대상포진은 명백한 그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감염. 예, 결국엔 감염이 왜 생기느냐인데 바이러스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의 면역력, 그러니까 방어 체계가 제대로 그럼 갖춰져 있어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게 이 떠다니는데 네. 내가 면역이 약하면 치고 들어오는가 그놈이? 네, 그 바이러스가 떠다니는데 이제 그 감염이 된다는 건 그런 생각은 아닌데 예. 감염된 누군가가 혹은 상재균으로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이제 접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이제 수두 앓잖아요. 예, 그런 바이러스성 인체 그 내재하고 있다가 내재하고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대상포진 하면 걸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맞아요. 자 이번에는 3394님 상담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하루에 걷기 운동 13,000보 정도 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발바닥이 퇴근하려고 하면 막 저려요. 발바닥이. 예, 발 저림 증상은 5년 정도 됐고요. 54세입니다. 이분은 그 운동은 열심히 하시네. 예, 운동 많이 13,000보 걸으시면. 되게 많이 걸으시는 거예요. 네. 한 10km 걸으시는 거잖아요, 저거. 네, 이 정도면은 꽤 많이 걸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발저림 증상이 제 생각에는 발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질환이 있는데 발바닥을 관장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발목 터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러면서 그 신경이 그 터널 안에서 눌리면서 이렇게 저리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54세 그 비교적 젊은 나이셔서 허리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보다는 그런 그 중추신경 쪽의 문제보다는 말초신경 쪽에서 네. 신경 눌리는 증상이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그냥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방문하셔서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3,000보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데 왜 나름 운동하는데 왜 발바닥 저리는 현상이 생기냐.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 발을 결국에 움직이는 근육은 앞쪽에 있는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 종아리의 앞쪽, 뒤쪽 근육인데요. 그런 특히 뒤쪽 근육이 이제 그 수축을 하면서 발 힘줄이 발목 터널 안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목 터널 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 힘줄이 좀 부으면서 공간을 더 좁아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말초신경이 눌리면은 발바닥을 관장하는 이제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발이 저리거나 좀 그렇게 아픈 증상이 너무 생길 수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아니, 하루에 13,000보면은 매일매일 저렇게 걷는다는 거는 맞습니다. 종아리를 삼장구사님 무리가 너무 갈 것 같은데. 이분은 어느 과를 가보시는 게 좋아요? 동네 병원에. 동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에서 보통은 이런 증상 많이 보고요. 뭐 통증의학과나 뭐 정형외과에서도 충분히 그 운동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구제혈증 때문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김영건 원장도 직접 뭐 이 촬영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네. 맞습니다. 네, 그냥 저희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 좋은 나이 의견인 것 먹어서 말이에요. 그 기왕에 걷기 운동 얘기 나온 김에 나이 먹은 70, 80, 50대, 60대, 70대 분들 그 걷기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유튜브 보면 뭐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된다. 또 뭐 더 걸어야 된다. 이런 다 의사마다 생각들은 다르던데. 네, 저는 그 걷고 나서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안 된다. 그치. 예, 걷고 나서 맞네요. 아프면 안 네. 되고요. 아, 그리고- 어딘가 내가 걸었는데 운동을 해갖고 걸었는데 어딘가 한 군데가 아파. 그러면 안 된다. 네. 예, 그러면은 그 너무 많이 운동을 하신 거거나 지금은 그 운동을 하실 상황 컨디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맞죠. 예, 적당히 하는 게 적당히. 맞고 뭔가 불편한데 억지로 내가 운동을 부담 없이는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걷는 운동은 한 번 할 때 20분 정도 걸으시도록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걸을 때 그리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걸어야 돼요? 가슴 펴고 허리 편 자세에서 약간은 턱을 들고요. 그리고 손에 뭘 들지 않고 좀 단촐하게 팔을 흔들면서 보폭을 좀 넓게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터벅터벅 걸으시게 되면은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이전에 발가락 양말과 운동화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발의 하중을 잘 분산시키면서 걷기 위해서는 보폭을 좀 넓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팔을 흔들면서 그 20분 정도 힘차게 20분. 거르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걸을 때는 평지 걸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 주변 공원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0007님. 안녕하세요. 58세 남성입니다. 저는 부동산 일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알바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당겨서 걷는 게 불편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가며 일을 했어요. 그러다 그만두고 정형외과 가서 MRI, 엑스레이 등 모든 검사와 진찰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힘주렴이다. 관절염이다. 척추 협착증이다. 그래서 신경주사, 꼬리뼈 주사, 초음파 주사 등 치료를 받아도 별 차도가 없어요. 여러 가지 치료 많이 받으셨네요. 네, 삼성, 아산 등 여러 정형외과도 가보고 통증의학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봤는데 별 차도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경외과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당겨. 그리고 여기 계속 된다는 진단도 거. 다 뭐 여러 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장 많은 원인은 허리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척추 디스크성 통증. 하루 종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서 일하는 알바를 하다가 이제 병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허리 쪽에 뭔가 근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예, 그게 가장 흔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저는 꼬리뼈 주사라고 하는 게 이제 경막의 신경 치료술을 꼬리뼈 쪽 접근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MRI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추강공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좀 말이 어렵죠. 네. 조금 더 가까이에 주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하는 병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분 저 마지막으로 신경외과 한번 가보려는데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주사를 신경외과에서 보통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분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다면은 의외로 근육들 사이에 이제 통증 유발하는 포인트가 생겨서 그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말초 신경이 눌려서 아픈다거나 아니면은 힘줄에 이제 그 단축이 와서 그 단축이 온 힘줄 따라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분들에서 어디서 주사했는데 안 낫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를 해보고 그런 쪽으로 주사 치료를 하거나 체외 충격파를 했을 때 극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예. 쪽 문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슬슬 오늘 상담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7484님 문자입니다. 선생님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침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스톱 치는데요. 다음날 팔이 많이 아파요. 그러다가 5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요. 이거 뼈가 약해서 그런 건가요? 너무 세게 치니까 그렇지. 세게 치니까 그렇지 그걸. 그거 싼 거 나한테 있다고 그거 좋다고 그냥 세게 딱 치니까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고스톱 엘보신 거 아니야? 고스톱 엘보? 원래 의사한테 물어봐 그걸. 적당히 쳐. 적당히.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 아프신데 이거 뭐 그 자, 도움이 될 뼈가 만한 약해서 그런 거야?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김영건 원장님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상담 부탁합니다. 네, 자, 최욱 씨도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끝노래입니다. 나는 외로운 밤나비 진영의 밤나비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왜 안 해, 넌? 아니 선생님의 남자는